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모든 우리 몸도 에너지 통합체고요. 우리 몸 자체가 에너지 센서예요. 특히 여러분들 오감. 근데 제가 뒤에서 우리가 오감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이 있다는 걸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뭔가 눈앞에도 막 뭔가 어른어른거리고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뭔가 여기 감각들이 다 살아나면서 심지어는 누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도 눈을 감고 있는데 느껴진다든지 뭔가 새로운 감각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에너지 센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서 에너지 의학의 이 첫 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 뇌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현상을 초음파 코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박쥐 같은 동물들이 초음파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할 때에 소리로 측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그 동굴 벽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그 거리를 갖고 초음파로 거리를 측정하는데 그런 능력이 박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도 있다는 거를 이게 뒤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음파 코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귀에서 이렇게 가끔 소리가 들리는 걸 우리가 이제 그냥 현대의학에서는 원인도 없다. 저도 우리 애가 어릴 때 이명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시켰거든요. 큰 종합병원을 입원을 시켰는데 치료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만 치료할 수 있는 게 그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대량 투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 애가 어린애였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제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없다니까 시킨 거야. 근데 일주일 고용량 시키다 보니까 애가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제 눈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퇴원하겠다고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요. 이 이명이라는 거 지금도 아마 이명이 여러분들 아마 병원에 가시면 원인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라는 정기신에서 얘기하는 한의학에서 정이라는 어떤 엑기스 내 몸에 에너지 물질 대사를 너무 과도하게 소모했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됐거나 아니면 내 몸의 칠정 일곱 가지 감정을 너무 소모했을 때 그 허증으로 나타나는 게 이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명 치료는 그냥 약물 치료, 한약 치료로 해서 뭐 우리가 정이라는 물질을 보충해주는 한약요법 이런 것들로만 그냥 한의학에서 치료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 방법이 낫지. 스테로이드로 고용량 치료하는 건 그건 진짜 부작용이 그 이후에 사실 다른 부작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명이 우리가 병이 아니라 귀에서 음양 방사, 그러니까 우리 귀에서 뭔가 소리가 나타나는 귀 음양 방사라고 하고 이게 뇌에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감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감만 알고 있잖아요. 다섯 가지 감각.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각, 이 다섯 가지 감각만 알고 있다는데,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8가지 인간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추려서 32가지 목록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시각. 여러분들 아마 시각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시각 외에 가시성과 불가시성이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리 아까 색도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파장들이 있고, 눈으로 안 보이는 파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색소 형성, 그 다음에 발광이라든지 투과성이라든지 가리기 이런 순환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느끼는 감각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파. 우리 X선, 감마선, 우리 병원에 가면 X선, 감마선 찍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엑스레이 찍을 때 잘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느끼는 사람들 느낀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엑스레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팩트 검사를 했어요. 정기 검진을 하는데 팩트 검사를 했는데 팩트가 그 고용량의 방사선 물질을 넣어서 그 MRI 같은 기계 앞에서 찍는 건데 그게 되게 저는 몸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팩트 검사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냐면 고용량의 방사선이 피폭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몸에 뭐 우리나라 이제 그 암 환자들이 이제 재발이 됐거나 그러면 그 조그만 암을 찾기 위해서 팩트 검사를 하긴 해요. 그런 경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건강검진 항목에도 팩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팩트가 그게 되게 비싼 그 검진인데도 그냥 들어있어서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저도 딱 한 번 해봤는데 하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이게 왜냐면 방사선에 엄청나게 양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건강상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온도 감각이죠. 우리가 온도가 차고 춥고 이거 다 느껴지죠. 그다음 전자기 감각.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요거를 가져왔는데 이 전자침인데 아까 제가 요걸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찌릿하는 느낌. 이것도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감전 됐을 때 약한 전류라도 통하면 우리가 찌릿찌릿하는 게 느껴지고 또 요즘에 이제 미용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기를 이용한 뭐 EMS 미용 기구들 그것도 내가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강도가 세면 내 몸에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거 감각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 네, 청각이 소리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느끼는 주파수 범위 이 바깥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바깥에 있는 주파수나 초음파도 어떤 사람들은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감각들이 있고요. 그다음 압력. 압력은 우리 다 느끼죠. 우리가 기압이 낮은 날 할머니들이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이유가 이 기압이 낮으면서 우리가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 근데 촉각은 뭐 당연히 아시죠, 촉각. 그다음에 무게 감각, 균형 감각 이런 것도 우리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리 공감 능력. 그다음에 이제 지구 자전에 대한 감각은 사실 잘 못 느끼지만 제가 전에 에너지학 특강할 때 어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요즘에 왜 맨발 걷기 굉장히 많이 붐이 일었잖아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어싱에 대한 특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의 그 활성산소 전자가 이게 쌍을 이루어야지만 얘네가 안정화가 되는데 이게 홀수로 있으면 완전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땅에 이렇게 지면에 맨살을 닿으면 땅에 있는 전자를 가져다가 내 몸에 이게 짝을 맞춰가지고 이거 안정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건강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어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냄새, 맛 이런 것들도 감각이고 식욕, 그다음에 습도 우리가 습하고 건조하고 우리가 다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다음에 통증도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두려움도 감각이라고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그냥 정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두려움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공격, 누가 공격이라든지 질식하다는 추락, 출혈, 질병 이런 것들도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식에 대한 것도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각은 진동을 감지한다. 진동. 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여기 지금 공기 중에 진동이에요. 진동. 에너지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건 이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각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동이라는 게 에너지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진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자, 우리 모든 에너지는 맥동과 진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도 진동입니다. 파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동이라는 게 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장. 자, 그 다음에, 스칼라는 뭐냐면, 우리가 방향 갖고 크기만 가지는 건데, 열도 우리가 보면 진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자들의 진동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상을 입는 이유는 그 물체의 뜨거운 원자가 몸으로 이동해서 피부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운동량이 전달돼서 우리 피부를 손상시키는 게 바로 화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감은 뭐 다 우리가 5가지 감각만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감각이 이제 활동 전이로 전환돼서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전달은 뇌로 전달되는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호르몬도 전달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몸이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되게 이 반도체라는 거 우리가 핸드폰에 지금 무선으로 해서 우리가 이 소리를 멀리서 듣는 게 반도체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가 멀리서 심지어는 국제 통화도 멀리서 빛의 속도로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게 반도체인데 우리 몸에도 그런 반도체 네트워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반도체 네트워크 때문에 신경 전달이나 호르몬 전달보다도 더 빠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의 어디인가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내 몸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 네트워크 때문에 우리 몸이 전체가 하나의 큰 에너지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은 가장 정교하죠. 그 다음에 후각은요, 가장 오래된 감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교한 감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보통 냄새를 맡아서 다 적인지
아군인지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를 다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각은 우리가 뇌로 전달되는데 한 0.5초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후각은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아로마 수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후각을 통해서 아로마를 통해서 그 뭐죠? 치매 환자들 우리의 치매 환자들을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이제 이 실험을 했는데 요양병원 같은 데 환자들이 치매 환자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아로마 향기를 이렇게 뇌에 활성화되는 향을 피워놨을 때는 이 치매 지연율이 속도가 지연이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요양병원이나 뭐 우리 그 노인 이런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서 이런 것들 조금 도입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후각이 망가지면요 이게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그러니까 비염이 있어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정상 상태에서 뭔가 후각이 떨어진다. 그거는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빛하고 소리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파동 주파수라고. 빛도 그렇고 여러분들 소리도 그렇고 이건 주파수 파동이에요. 그래서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의학은 우리가 입자로만 봐요. 그 입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 물체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야지만 이걸 현실로 인정하는데 우리가 빛이나 파동이나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가 다 듣고 있어서 아, 이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게 소리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파동이고 주파수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의학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의학을 좀 범위를 확대해서 입자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파동이나 주파수까지 넓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예를 들면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오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촉각도 우리가 이렇게 만질 때 요건 진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텍스트가 어떤 질감이 있다를 우리가 미묘하게 느끼잖아요. 요것도 바로 진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다른 자극을 일으키는 거. 예를 들면 숫자와 글자를 색깔과 연결시키는 것이 흔히 일어나는 공감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감 감각에 이게 또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 전기, 자기, 화학, 에너지 이런 전자기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기 감각은 뭐냐면 이 자기가 셀프가 아니라 마그네틱 우리 자석이라는 얘기 자기. 그래서 자석이라는 거에서 여기 보면 치료사들이 환자 몸에 이렇게 통증 부위를 찾아내거나 또는 그 자기를 몸에 투사해가지고 치료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기치료 같은 것도 아마 이런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기치료, 기공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피부 위에 메르켈 세포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메르켈 세포는 뉴로멜란이라는 그 색소를 갖고 있는데 이 뉴로멜라닌 안에 철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철을 자석에 갖다 대면 끌어당기죠. 우리가 철에다가 자석 대면 딱 끌어당기잖아요. 그처럼 우리 몸에 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자성을 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그리고 자석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생체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장. 우리가 자석이 보면 N극, S극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생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철분이 많이 결합이 되면 뇌 노화나 파킨슨 병에서도 철의 이 축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철분 섭취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많을수록 산화가 빨리 돼서 노화를 앞당기는 거예요. 이게 철이 금방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임신기나 20대 뭐 철이 부족할 때는 철분 성분을 많이 먹지만 성이 되고 임신 출산이 끝나고 그러면 철분 섭취를 그렇게 과량으로 영양제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몸에 멜라닌 세포 요거는 반도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이 그래서 반도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육감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육감이라는 게 되게 비과학적으로 옛날에는 뭐 육감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육감의 세계를 비과학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최근 연구 결과들은 육감이 생각보다 많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감이라는 거 직감력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 돌을 많이 닦은 뭐 그 스님
같은 분들 보면 뭐 직관력도 높고 통찰력도 높고 뭐 이런 그다음에 목사님 같은 분들도 보면 이런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육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관력, 그다음에 원격, 감지, 텔레파시, 투시력.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잠재의학 책을 보면 원격 치료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데 멀리 브라질에 있는 분하고 거기 브라질에 어떤 그 원격 치료하시는 치료사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원격 치료를 해서 실제로 치유됐다는 결과를 보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종교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종교적인 것 같은데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가 이 양자의학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게 양자의학하고 연결돼서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우리 몸은 생체 자기장, 에너지장을 갖고 있고요. 어떤 질병이 나타났을 때는 그 에너지장이 깨지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은 뭐 수술하고 약물 치료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에너지장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의학 파트에서의 요즘 과학자들, 그분들도 다 의사분들이에요. 의사분들인데 에너지의학을 더 좀 더 접목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요거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에너지가 있다 없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에너지가 없으면 뭐 피로 있잖아요.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졸리고 나른하고 이러는데 저도 예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이 바디워크나 카이로프락틱을 굉장히 오래 받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돼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침 치료 받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카이로프락틱, 뭐 근육 테라피 이런 것들 동시에 같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치유 효과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장을 먼저 교정을 해야지만 치료가 되고 또 이렇게 교정을 했더니 환자의 에너지가 크게 증가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장이 증가돼야지만 환자가 치료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탈수, 영양 실조, 소진, 우울감 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최근 그 에너지학에서는 이렇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에너지라는 게 전자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자를 균형화 시키든지 전자를 보충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치료가 된다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따 실습할 때 이 색채라든지 아로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에너지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에너지가 줄거나 늘어나지는 않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화학 물질, 친화성, 응집력, 빛, 전기, 자성의 형태로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사람한테도 나오고 주변 환경으로부터도 나오고 의료기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즘 이제 이런 걸 갖고 같이 요즘 과학계에서는 의료기기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환자를 치료해서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골절 환자가 골절이 됐는데 잘 안 낫는 거야. 뼈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 원래 6주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붙거든요. 근데 6주가 돼도 뼈가 안 붙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의료기 외국 같은 데서는 안 붙으면 여기다 의료기 에너지 파장을 쏘여가지고 빨리 뼈가 붙게끔 하는 그런 기기들도 많이 개발돼서 뭐 독일이라든지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지. 이런 데서 이런 기계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실제로 임상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사람한테도 나오고요. 아까 주변 뭐 높은 산 같은데 아니면 나무 이런 데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땅에서도 지기가 올라오고요. 한의학에서는 하늘에서도 청기가 내려온다고 하고 아까 의료기기에서도 에너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좀 켜주시죠.